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금 전에 대명사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듣고 오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수업을 통해서는요, 딱 5분 동안에 이 대명사에 대한 개념을 속성으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명사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서 명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쏙 나오면 되는 것들이야. 하지만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문제 유형은요, 문법 문제 유형으로 나옵니다. A, B, C, D가 다 같은 어근이죠. 우리 she라는 것은 그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자리에 따라서 우리 주어 자리는 she, 목적어 자리면 her 또는 소유격 자리면 h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같은 어근에서 형태만 달라지면 이 문제는 문법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해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장 내에서의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칭 대명사, 두 번째 제기 대명사, 세 번째 지시 대명사, 네 번째 수량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토익에서 나오는 대명사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인칭 대명사, 제기 대명사 이거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선생님 두 가지를 왜 묶어서 설명해 줍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 보기를 보면 대명사 문제가 A, B, C까지는 다 뭐가 됩니까? 인칭 대명사 문제예요. A, B, C, 주격, 소유격, 그리고 소유 대명사 이런 애들이 나오죠. 하지만 D라는 얘가 뭐가 되죠? 제기 대명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명사 문제는 인칭 대명사와 제기 대명사가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묶어서 배워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당연히 명사 자리인 한 주먹 보호 자리에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명사 자리, 한정사 자리에 직접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명사는 한정사 뒤에 나온다고 했고요. 주어 자리에 직접 나오고 목적어 자리에 직접 나오고 보호 자리에 직접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명사일 때고 대명사는요. 이미 앞서 언급돼 있던 어떤 명사를 한정시켜서 이 단어로 바꿔 쓴 거죠. 이미 한정된 존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한정사 뒤에 대명사를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없어요. 이 자리엔 불가능합니다. 못 나온다 뜻이에요. 인칭 대명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the he라든지 my he라든지 this he라든지 이런 거 못 들어봤다는 이유가 한정사 뒤에는 대명사가 못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선 무슨 특징이 있냐? 바로 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봐주세요. 한정사 자리에 직접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인칭 대명사는요. 대신 뭐만 나오냐? 우리 I, my, me, mine 노래 부르면서 외웠죠. 그중에 소유격이라는 얘만 한정사 자리에 직접 등장하게 된다. 우리 주어 자리에는요. 주격이 나오고요. 목적어 자리는 당연히 목적격이 나오겠지. 즉 여기서 보는 격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제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이 자리밖에 못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명사 앞에 빈 공간이네. 그리고 대명사 중에 골라달라네. 이거는 한정사 자리니까 소유격 골라줘야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주어 자리는요. 동사 앞자리네. 그러니까 주어에 이 행위를 해주는 행위자를 골라주는 문제네. 그럼 주격 써주면 되는 거고요. 타동사 뒤거나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일 경우에는 당연히 목적격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제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호격이라는 걸 봤습니까? 살면서 보호격을 못 봤어야 당연한 거예요. 왜? 보호 자리만 들어가라는 인칭 대명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보호 자리엔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약이 없는 인칭 대명사. 즉 다시 말해 소유 대명사라는 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유 대명사라는 건 mine, yours, his, hers와 같이 나의 것, 너의 것, 그녀의 것, 그들의 것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얘를요 풀어서 보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 mine이면 my something이니까 yours면 your something이니까 그렇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된다는 거 보이죠? 자, 얘를 따르게 보자면 한정사 플러스 명사예요. 왜? 소유격은 한정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한정사 플러스 명사 우리가 명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지? 명사구라고 배웠죠. 자, 우리 명사구는요. 어느 자리에 나옵니까? 당연히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호 자리 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 소유대명사는 자리에 제약 없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온다는 것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소유대명사는 뭐니까? 명사구니까 주목보 자리에 다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좀 로직을 통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대명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나오는데요. 만약에 보기 중에 주어랑 주어 자리에 주격이랑 소유대명사가 같이 나오면요. 둘 중에 뭐가 답이 됩니까?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과 소유대명사가 같이 나오면 둘 중에 뭐가 답이 됩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대명사가요.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해석적으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 소유격 뒤에 나오는 명사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Mine is good 하면요. 나의 것은 좋아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의 것, 이 것이 보입니까? 문장 내에서? 파트 5는 문장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법적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니까 얘는 답으로 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목적어 자리 소유대명사 한번 넣어볼게요. I have yours. 나는 너의 것을 갖고 있다. 근데 yours가 your something이란 말이야. 근데 이 your 플러스 뒤에 나오는 명사가 글 안에서 보이냐? 그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대명사는 해석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 5에서는 명사가 안 보일 경우엔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소유대명사가 답이 되는 인칭대명사 문제는요. 문장이 좀 길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명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언급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는 제기대명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대명사는 뭡니까? 우리 self가 붙어있는 얘들이 되겠죠. 나 스스로, 너 스스로, 그들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얘들이 됩니다. 자, 우리 제기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 이유는 그냥 심플하게 보자면 많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인칭대명사, 제기대명사 중에 골라달라 제기대명사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사용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방법 보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대요. 자, 우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니까 우리 아까 전에 적어놨던 인칭대명사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집어넣을게요. 뭐?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리고 제기대명사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을 비교해서 얘가 답이 되는 경우를 봐야 되는데 이건 해석으로 구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기대명사는 이 나머지 둘을 제치고 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해석이 돼야 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라는 해석이 될 때에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주자면 I love me잖아. I love me. 자, love라는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 뒤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me라는 목적격을 쓴 거예요. 자, 이거 맞는 문장일까? 자,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죠. 그럼 우리 뭘 써줘야 돼? I love me가 아니라 I love myself. 이걸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의미하고 있을 때 이게 1번. 자, 우리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강조용법이 됩니다. 강조용법이라는 게 이 대명사에서는 되게 특이한 예예요. 자, 우리 명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 명사 자리를 대체해주는 대명사도 누군가를 수식할 수가 없는 예입니다. 애초에. 하지만 대명사 중에서도 이 제기대명사만 특별하게 강조의 역할, 즉 다시 말해 100% 수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기대명사가 강조용법으로 사용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위치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주어 자리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 바로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 바로 뒤에 나올 수가 있고요. 문장이 있으면 문장 바로 뒤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자리의 특징을 보면 명사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주어라는 명사 뒤에 어떻게 명사가 나와? 목적어라는 명사 뒤에 어떻게 명사가 나와? 문장 뒤에 명사 쓰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명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명사를 골라달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그냥 제기대명사를 고르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조용법이라는 것은 대명사 중에 특별한 거다. 수식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세 번째, 우리 관용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관용 표현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이렇게 사용돼서 하나의 세트로 봐줘야 돼. 문법적인 개념은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얘들이 있냐? by myself, of itself 뭐 이런 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by myself 위주로 나올 거고요. 나온다면 by myself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by myself, by yourself 얘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다른 표현법, on my own이라든지 on your own이라든지 이런 얘들이 나오게 될 경우들이 좀 더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자, 우리 넘어가서 지시대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시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that of, those of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어떠한 명사가 앞서 언급된 거야. 근데 그 명사를 또 다시 사용하고 싶어. 뒷부분에. 같은 종류니까 똑같이 스펠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 자체를 그대로 쓰는데 단수일 경우엔 that, 복수일 경우엔 those를 쓰는 거예요. 대신 이 앞서 있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는 종류가 같지만 어떠한 측면? 요 뒤에 나오는 이 of 플러스 명사로 나오는 요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라는 비교 표현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hat of, those of 이렇게 세트로 외우게 시키는 이유가 있고요. 이 of 말고 다른 전치사가 나올 확률도 있긴 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지만 우리 토익에서는 트렌드잖아. 얼마만큼 많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얘가 거의 90% 이상 나오니까 that of, those of라고 아예 묶어서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첫 번째 지시대명사였고요. 두 번째 지시대명사는 뭐냐면 우리 anyone, everyone vs those라는 얘가 됩니다. 이 anyone, everyone 뭡니까? 뭐뭐한 사람, 단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those는요, 뭐뭐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뭐뭐한 사람, 뭐뭐한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앞서 언급됐던 사람들을 끌어오는 거라면 인칭 대명사겠지. 근데 얘는 앞서 언급된 얘를 끌어온 게 아니라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없는 문법입니다. 선지시 대명사. 먼저 지시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지시된 이 사람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뒤에 후치 수식하는 얘들이 필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 who 플러스 동사, 우리 형용사절이 붙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Anyone who attends this class. Anyone은 어떤 사람이야? 이 반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겠죠. Can join the team. 팀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냐? 자, 1번의 파생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랑 뭘 배울 거냐면 주격관계대명사가 축약이 되면서 이 동사가 능동태일 때 ing, 수동태일 때 pp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배우면 돼. 이 지시대명사인 anyone, everyone, those를 후치 수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종류로는 분사가 나올 수 있어. 자, 우리 세 번째 종류는 뭐가 되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명의까지 등장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 anyone, everyone, those라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 미지의 사람들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의 종류가 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량대명사는요. 수를 표현해주는 대명사예요. 여러분들이 초중고를 통해서는 부정대명사라고 봤을 건데 이게 부정대명사, 수량대명사 어떻게 같은 겁니까? 부정은 뭐 싫다라는 낫의 의미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 몇 개의 책상이 있어 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씩 다 카운트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확하게 야,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팅을 정확히 할 수 없으니까 부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 수량대명사죠. 자, 그러면 수량대명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홀로 명사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명사긴 명사잖아.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자에 나올 수 있지. I have many.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어. Many are good. 많은 것은 좋아. I have much. 나는 많은 양을 갖고 있어.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셀 수 없는 걸 말할 때 우리 much를 쓰겠죠. 이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예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수량대명사는요. 뒤에 of the 명사가 붙어서 이 수량이 도대체 어떠한 명사의 종류에서의 수량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 방에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1번이 많이 나올까? 2번이 많이 나올까? 파트 5에서는 당연히 2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트 5는 뭐였습니까? 문법적으로도 완성이 돼야 되지만 해석적으로도 깔끔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수량대명사를 썼을 경우에는 어떠한 느낌이 나냐? Many are good. 많은 것은 좋아. 근데 많은 것이 뭘 의미하는 거야?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로 사용되는 경우는 파트 5에서는 매우 적다. 자, 이렇게 수량대명사가 나오지만 뒤에 뭐가 붙어? of the 명사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한 방에 깔끔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Many of the students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 중에 많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량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에 나오긴 나올 거지만 뒤에 of the 명사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자, 그러면 문제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 수량대명사가 주어로 나오고요. 뒤에 of the 명사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동사가 나올 건데 이 동사에 대해서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다. 수일치를 물어보면 뭡니까? 진짜 주어를 찾아서 그 주어와의 수일치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동사 시간에 나갔었죠. 근데 이 수량대명사는 얘에 대한 수일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붙어있는 수식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of the 명사의 이 명사와 수일치를 진행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단수면 얘도 단수, 얘가 복수면 얘도 복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의 대명사 부분을 봤고요.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이따 뒤에 나오는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 수능 문제 꼭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